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싱크홀이나 거대한 동공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과연 도로 지하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도심 한가운데에서 싱크홀,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 문제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도로 지하화 사업 진행하겠다는 소식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여러 군데던데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논의되는 게 아마 경인고속도로, 네. 국회대로부터 정을포 이르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최근에는 또 지하철 2호선 구간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도로 지하 사업 대거 추진되려는 이유,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또 지상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또 공간적 단절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지상 구간의 소음이나 진동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까? 실제 아마 이런 도로 지하 사업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지상에 교통 체증이 생기는데 예. 좀 확보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 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게 1차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예.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하 사업 가운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경인고속도로 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예. 또 동부간선이나 서부간선처럼 상습 교통 체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반대로 좀 이익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 하는 사업도 있을까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다소 여러 가지 무리한 진행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예. 것 같아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지하 사업은 다른 도로 지하 사업보다도 훨씬 더 어렵겠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그 도로 지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같은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예. 수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환경이라든지, 집안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지하도로화 되면서 이제 지하 자체에 여러 가지 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도 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지하 사업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의 예산 우선순위 면에서 그 예.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하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 또 뭐 그런 부분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하 그 안전사고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지상에서의 사고보다도 규모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폐쇄된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 확률적으로 뭐 한 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큰 파급 효과를 뭐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하화, 도로 지하 사업, 단순히 도로만 지하화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고, 지하 구간, 지하 공간에 여러 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있죠? 네네. 뭐 지금 기존에도 하여튼 지하 공간은 저희가 뭐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예. 뭐 전력, 가스, 여러 가지 뭐 시설들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예.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 지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력이나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도 같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제 이런 상하수도관이나 전력, 가스 같은 것들이 묻혀지고 하면서 예. 사실은 지하 공간에 이제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 정보가 네.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하 공간 개발을 하는 경우에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뭐 상하수도관 노출 문제라든지 예. 뭐 지하 시설을 훼손시키는 그런 예. 생겨난 여러 가지 안전 사고 문제도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 공간의 여러 시설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지하 공간의 이런 관리 주체가 있나요? 현재는 사실은 그 운영 주체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 안전이라든지 또 뭐 서울시라든지 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죠.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는 보행자가 싱크홀에 빠지는 화면도 공개가 돼가지고 큰 충격을 줬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도시가 발전된 지 좀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라든지 도시 쇠퇴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 이러는 이제 일종의 우리 생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저희 이제 분야 쪽에서는 라이프라인 예. 세계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안전 도시를 지향하는 또 도시 정비 시대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좀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이런 라이프라인을 좀 더 체계화하고 현재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하수 경우는 어떨까요? 지하 사업을 잘못하면 지하수 수위가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네네.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하 공간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 지하 수위가 변경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런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집안 붕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뭐 건천화라든지, 예. 또 주변에 이제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끝으로 지하 공간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지하 공간 개발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정된 도시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지하 공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와 안전에 네.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정보 구축이라든지 예. 라이프라인의 시스템화라든지 또 도시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병행해서 예.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015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형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형 서점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서점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지역 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지역 중소형 서점을 운영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서점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소형 서점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아가 독서 인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현익 출판 전문가 전화 인터뷰로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역 서점은 현재 전국에 한 1,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인터넷 서점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서점이 위축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점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한 35개 지역 서점을 선정해서 250회 정도의 문화활동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서점에서는 저자 초청 강연회, 지역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저자, 출판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서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정된 신규 서점에는 문화활동과 시설 지원비가 지원되고 또 기존에 지원했던 서점에게는 문화활동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서점에서 진행되는 문화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자 초청 강연회나 독서 토론회 또 신앙송을 포함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난해에도 모두 25개 서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200여 차례의 문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겠어요? 네, 독서를 하거나 특별히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와서 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서점을 운영하는 이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한 동대문구 한우리문고의 김희수 대표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사라지는 동네 서점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고민하던 중에 선정이 돼서 시립대 이넥특스라는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불우한 이웃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했고요. 지역 분들을 모시고 독서 동아리 운동을 하면서 동화 대회를 같이 연계했습니다. 지역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역 애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서점을 하면서 그 지역의 서점은 한 동네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동대문구만 해도 58개 서점이 있었는데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이고요. 동네 서점들도 조금은 이제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나서셔가지고 여러 가지 서점 프로그램을 전개하시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서점은 지역 대학생들과 또 어머니들이 함께 좌담회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서점 한켠에 편안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북카페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네 서점 자체의 매력을 만들어서 동네 서점이 문화의 실핏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소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조그마한 서점들, 지역 서점들의 노력에 지역 주민들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책을 읽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동네 책방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이웃 가까이에서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남으려는 노력, 의미 있게 바라보는 고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네 서점을 찾은 시민들 만나보시죠.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가깝고 주인분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그래서 편한 거죠. 대형 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런 서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손잡고 와서 둘러보고 엄마 여기 좋아요 뭐 이거를 사줄까 이런 마음으로 골랐던 그런 게 있어서 동네에 있는 서점을 그래도 자주 찾는 편이에요. 하는 날 당장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집에 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동네 서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동네 서적들이 발전을 해서 옛날처럼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서점이니까 자주 왕래가 있다 보니까 대형 서점과 다르게 뭐 특성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좋은 책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할 때는 더 편하고 믿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요즘은 신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지역 서점에도 봄바람이 부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집을 둘러보면서 자녀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한번 신청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는 2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메일 접수 후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현익 출판 전문관입니다. 중기적으로 이제 지역 서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서점이 정보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서점들이 도서를 사업할 때 기록하는 판매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연계해서 전국적인 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서점이 공동으로 출판사에 도서를 직접 주문해서 구매 비용이나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점별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 정보를 서로 제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점 종사자에 대한 마케팅 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및 독서 운동 경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나 독자분들이 지역 서점을 잘 찾아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없이 소수의 대기업만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듯이 지역 서점 없이는 책, 즉 도서 문화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은 지역 서점을 통해서 관심을 키우고 또 책을 좋아하지 않던 이들도 지역 서점을 통해 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 한 권의 감동을 쌓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 SH공사가 시민에게 최고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H공사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SH공사 기획경영본부 황상하 미래전략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SH공사에서 발표한 혁신 방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에 SH공사가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가 되겠다는 혁신 방안 5개 분야 14개의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예. 첫째로는 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촘촘한 주거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도시재생 1조 원 투자 등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셋째로는 입주 시 하자 제로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 주거 서비스 제공. 넷째는 3조 원 부채 감축과 3조 원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건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청렴도 지수 1등급 끌어올리고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인재 5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청렴 인사혁신입니다. 네. SH공사가 이런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사업 구조적인 측면으로는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물리적인 개발 사업이 한계에 다다르고 기존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예. 또 시민들도 기존의 단순한 주택 관리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안전 강화, 도덕적 해이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SH공사가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전세난, 월세난 정말 심각한데 혁신 내용에 보면은 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 호 공급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시민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층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지 대상이 있습니까? 예. 공동체 주택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1인 가구와 주거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시설장애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공급 유형은 첫째, 준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형태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둘째로 장애인, 노숙인 등의 자립 자아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셋째로 장기 안심주택 등 민간주택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의 민간 비영리 조직의 사회주택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유지를 활용하는 사업 방식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 주택 도시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자금 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예. 공사가 보유한 토지하고 시유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공사가 보유한 토지나 시유지가 많이 있나요? 네, 공사가 보유한 토지들도 이제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남은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잘 안 팔리고 있는 미매각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용해서 소득층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시도 도시재생 정책
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SH공사의 도시재생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을 하면 예. SH공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실제 실행하는 전담기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공공 디벨로퍼로서 민간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 책임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해 갈 계획입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유지 복합 개발인 저유용 공공시설 개발, 라프지역 재생 투자 등과 같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사업을 SH가 참여하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같은 광역 개발 사업에 선도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뉴트한 대안으로 제시한 신개념의 노후 주거지 재생 모델을 총괄 실행할 것입니다. 예. 그 공공 디벨로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공 디벨로퍼의 개념 또 궁금하고 또 공사 추진 방식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지역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그 보스턴에 BRA가 있고 유럽에도 여러 공공개발 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 개발회사인 모리나 미쓰이 같은 회사가 지자체와 손잡고 납부되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 디벨로퍼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개발해서 이윤을 챙기고 떠나버려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역할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SH공사가 기존에 주택의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서울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진 방식으로는 철도기지나 역세권 같은 광역 지역을 복합 개발하는 큰 사업부터 소규모 시유지나 자투리 토지를 개발해서 동네나 마을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작은 사업까지 다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 혁신 방안에 보면은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하자가 좀 많았습니까? 예. 그 입주 전 그 하자 발생률이 세대당 한 8.6건이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준공 전에 공사 진행 중에 입주자들이 입주 점검이 실시되어서 하자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입주 기한을 30일 더 주어서 준공 후에 입주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철저하고 종합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서 입주 시에는 하자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공사 내 하자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원스톱 하자 처리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준공 검사제를 실시해서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자 처리가 제때 안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업체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긴급 보수비용 10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 부채도 3조 원이나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은 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의 3조 원 감축은 이제 크게 공사의 자산 매각, 그다음에 공사 진행률 관리를 통한 손수금 감축, 그리고 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리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공사 자산 매각은 마곡지구 용지 등 공사의 약 한 5조 원의 재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고요. 공사의 그 선수금 부채가 한 3조 4천억 원 정도 있는데 마곡지구라든지 문정지구에 공사가 준공되면 감소하는 부채이므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공사 진행을 관리해서 위 부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 등의 리츠를 활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지금 리츠를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츠라는 게 뭔가요? 이제 리츠는 공사는 과거에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공사의 사업 분야가 도시 재생 및 주거복지로 확대되고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및 사업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과거 단독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 시행 모델이 필요하게 됐으며 모델 중 한 가지가 니츠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니츠를 통하면 현재 그 공사체 조달 방식에서 탈피하고 국민주택기금, 기업투자, 시민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니츠 설립에 1억 원 관자인 국토교통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SH 아카데미 설립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SH 아카데미는 이제 공사 내부 지역 직원 및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할 계획인데요. 올해 상반기 중 사내 직무 교육을 1단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는 이제 2단계로 지역 활동과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SH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임대주택 관리소 직원 2,000명을 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가로 양성하고 공사직원 700명에게도 현장 및 실무 중심 리더 양성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 리더 1,800명과 도시재생 주민 리더 50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형성 리더 양성교육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일꾼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SH공사 기획경영본부의 황상아 미래전략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3월부터는 봄이 시작되지만 날씨는 아직 춥습니다. 이 무렵의 추위를 꽃샘추위 혹은 잎샘추위라고 하지요. 오늘은 이맘때의 추운 날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봄바람은 품으로 기어든다인데요. 이 속담은 계절은 봄이지만 바람 부는 날은 매우 쌀쌀하여 바람이 마치 5단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품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옷깃을 잘 여미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요?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민간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의 유형을 조금 달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가 BOA, 즉 성과 조정형 민자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민자 사업에 대한 용어가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됐던 방식이 BTO 방식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시설물이나 이제 도로를 짓게 되면 이 100만큼의 수익을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예상된 수익 때문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률을 계약한 것만큼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예, BTO 방식이라는 네네. 게 먼저 수익이 얼마 날 거다 하고 그렇죠. 정해놓고 네네네. 그게 모자라게 되면은 정부가 보존해주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수익이 더 많이 나면은 정부한테 돌려주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럼 BTO 방식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BTL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군인 아파트나
이제 신축이나 보강이 필요한 학교 등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 힘든 건설 사업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런 시설물들을 짓고 정부에게 장기간 임대를 해줍니다. 뭐 20년이나 30년간. 예. 그리고 이제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한 만큼의 액수를 뭐 돌려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예. 민자 방식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의 민자 방식 경우에 문제점도 꽤 많고 또 재정에도 부담이 됐다고 그러대요. 예.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역시 수익률을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보상해줘야 되는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그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등이 이런 BTO 방식으로 지어졌었는데요. 이 수익률을 민간 사업자한테 과도하게 유리하게 좀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나 계약 방식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 임대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예산 낭비가 없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발표한 BOA 방식이라는 게 기존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수익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그 기존 방식 BTO나 BTL에서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많이 조정을 하고 최소 수익 보장과 같은 방식을 좀 조정을 하고 없애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도 많았고 참여도 적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재정은 부족한데 이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예전에 기존의 민자 방식보다 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할 때 역시나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발표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민자 방식의 사업 절차를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오늘은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골라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대의 금리가 나오기는 이제 사상 최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경제를 살리는 일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이 금리와 같은 경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반드시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금리가 낮아지면 빚이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게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자로 인한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보다는 또 조금 다른데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떤 목적일까요?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 담보 인정 비율도 낮추게 되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가계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빌리더라도 집을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은행도 많이 쓰는 분들 생겨나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1021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 1년 사이에 60조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작년 말에는 1089조 원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담보로 한 부채를 통해서 이제 뭐 또 다른 자산을 발생시키는 걸 이제 정부는 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문제는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 생활하는 생활자금으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생활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매월 그 월급을 받는 근로자보다도 자영업자들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건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금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임금이라고 하는 고정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환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수입이 고정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그것을 갚기 위한 소득은 불규칙해지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어서 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뭐 가계부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금리를 높인다거나 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가 아직은 부채를 떠받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이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고소득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투자도 늘리고 개인 소비도 늘려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물론 최근까지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특정 계층에게 쏠려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계부채의 위험 신호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천천히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가나다라 마마사 자차카타파 하전을 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선물은 006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